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9월 15일 금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 이번 주에는 방향성을 조금 잡기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주 후반에 들어서면서 코스피는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다시금 변동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 속에 1.1% 상승하면서 2600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코스닥은 900선에서 등락을 보이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속에 900선을 지켜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이렇게 끝났는데 다음 주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기분 좋게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엇갈리는 장세가 끝이 났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은 변동성을 보이다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은 테마주, 건설, 철강, 해운, 보안 관련주가 골고루 상승을 나눠 갖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짚어주시고 또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의 눈치 싸움에서 이겨낸 승자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겨낸 승자 기업 바로 대동기업. 네. 대동기업가 오늘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가장 승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입니까? 대동기업가 처음에 어떤 이슈로 주가가 상승했었죠? 포스코에서 로봇 관련주에 투자를 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뭐랑 같이 올라갔습니까? 대동과 함께 올라갔었죠? 대동과 함께 올라갔었는데 대동보다 큰 폭으로 올라가지도 못했고 내려올 때는 대동보다 더 큰 폭으로 내려왔었던 기업이 대동기업이었는데 대동기업가 오늘은 어떤 이슈로 올라갔습니까? 자율주행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율주행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명한 대처를 했었던 기업은 대동기업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주 오전부터 괜찮았습니다. 근데 오전에 큰 장세를 불러왔었던 건 자율주행 관련주와 그리고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철강 이전에 나왔었던 보안 관련주들이 있었습니다. 보안 관련주가 아침장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다가 거기에서 주춤하는 그 찰나를 치고 올라간 게 철강 관련주였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개별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시장의 난항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렇게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전에 지수가 하락의 끝단에서 재차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지수의 상방을 봐도 되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었던 코스피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코스닥은 반대로 갔다라는 거.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별주의 장세가 이어질 때에는
코스닥이 상승을 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개별주의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있는가 하면 코스닥의 상승을 본다면 그때 이제 개별주들 중에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 혹은 2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지속적인 상승 테마로 이어질 수 있는 오늘의 자율주행을 있게 만들었던 테마는 아직까지도 AI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이 AI에서 파생되고 있는 테마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AI 관련된 의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지켜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테마가 움직이느냐, 그 테마가 어떻게 연관성을 이어가느냐를 이해하시고 투자하신다면 가장 적합한 투자가 되겠지만 그에 따른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해가 되시게끔 제가 뉴스와 거기에 따른 코멘트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설명들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오색선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의 설명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토르와 메가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셔야 하지만 제 종목들에 진입하시는 그 종가 가격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할 때의 지지가 되는 구간이고 파란색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할 때 저항을 받는 구간이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핑크색 지지선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 또한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입할 수 있는 캔들의 모양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검은색 지지와 저항이 되는 이 선은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지 확실하게 저항을 받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 이후에 지지선인지 저항선인지 확인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진입할 때 위에 검은색 저항선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 선은 곧 우리의 분할 매도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의 지지 저항선을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9월달 시장에서 진입할 때 토르 기법은 뭡니까?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 그리고 우리가 종가 베팅하는 해당 가격이죠. 해당 가격 구간의 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선 깨지면 팔라는 거야? 라는 질문을 주세요. 아닙니다. 아니죠. 상승한 이후에 아니면 주가가 재차 눌렸을 때에 반등이 나오는 그 가격 구간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주가가 눌릴 때에도 지지가 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가격에서 다시 한번 진입해 볼 수 있다라는 핵심적인 자리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거지 매수와 동시에 그 다음날 1% 빠진다고 매도해야 되는 자리냐라고 물어보실까 봐 제가 오늘은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은 안 드리는 겁니다. 해당 자리를 지나고 난 이후에 미래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선이지 당장 오늘 샀는데 사자마자 시간 외에서 내려간다고 그 다음날 아침장에 주가가 하락한다고 0.5% 1% 빠지는 순간 매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자 보세요. 수수료가 0.25% 정도죠. 그런데 여기에 뭡니까? 한 틱만 내려가도 어떤 종목은 0.5%가 넘어요. 그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부터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팔아야 됩니까? 제가 매수 드린 자리에서 한 틱도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야 여러분들이 직성이 풀리시는 거라면 제 방법이랑은 안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
손절선 정확하게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익절해야 되는 방법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입각해서만 종목에 진입하시면 되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만 수익을 만들어 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토르기법은 비중을 3%에서 5%만 진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메가토르기법은 5% 고정적으로 진입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비중이 토르기법 한 종목 들어가는데 30%가 들어가시죠? 그런데 이렇게 진입하셔 놓고 지금 9월 달에 시장에 토르기법이 많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나왔을 때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았죠. 그런데 새 종목 진입해서 수익을 만들려고 하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포트폴리오가 꽉 찼대요.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서 여쭤봤더니 한 종목당 비중이 30%였다. 그러면 해당 종목에서 수익을 만들 때 3%에서 분할 매도하는 방법을 못 하실 겁니다. 왜 못 하겠습니까?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요.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킬 수가 없게 돼요. 왜? 더 올라가면 내가 한 종목 들어갔는데 10종목 들어간 효과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그 욕심을 절제하면서도 은행 이자의 몇십 배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칙을 지키지 않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아무리 토르기법으로 진입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종목의 분석은 물량을 덜어내세요 혹은 손절하십시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에 어긋나 있는 방법으로 진입하신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익절 가격이 왔는데도 익절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 원칙에 입각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저와 가격이 동일하다라는 거. 하지만 가격이 동일하면 그것에 맞춰서 분할 매도는 동일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중을 많이 실으시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요. 정말 운이 억수로 안 좋아서 손실을 감안해야 하는 종목, 새 종목에 진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거예요. 이 비중을 지키지 못하셨을 경우에 새 종목이 모두 수익 구간으로 나오시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세요. 수익이 났어요. 총 3종목씩을 들어갔는데 한 종목이 수익이 났습니다. 익절했어요. 그것도 비중 안 지키고 10% 익절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또 똑같이 비중 실어서 들어갔는데 또 익절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주가가 너무 많이 안 올라가서 절반만 팔았어요. 절반만 판 상태에서 두 종목을 더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한 종목을 또 익절을 했어요. 그리고 한 종목은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서 반만 매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의 숫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종목을 진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 지금 5종목인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3종목이 연속으로 하락하게 되면 손절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원칙대로 총 5종목을 손절하실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포트폴리오는 망가져요. 모든 총 지금까지 첫 번째 3종목,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이 됐을 때 수익을 10% 낸 종목은 총 몇 종목입니까? 3종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마이너스가 10% 이상 나오면 토탈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죠.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원칙을 지키셔야만 수익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 비중은 그래서 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원칙을 어떻게든 지켜드리기 위한 방법이지 여러분들의 욕심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비중을 늘리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저랑은 안 맞습니다. 자, 꼭 비중 조절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토르기법이란 기본적으로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포착해서 기준봉을 찾죠. 그 기준봉의 조건 2가지.
기준봉의 종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 기준봉의 거래 대금은 평소보다 증가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에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해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황금색 빗기둥의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빗기둥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종가 베팅만 하면 되는 것. 그리고 빗기둥의 종가 베팅을 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느냐? 기준봉이 언제였을까? 어제였을까? 그제였을까? 찾아보시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뉴스가 있을까? 없을까? 찾아보시는 거. 이 정도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봉 찾는 건 어렵지 않으시겠지만 뉴스를 찾는 것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 최근에 단기간에 어떠한 이슈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뉴스를 찾아봐도 없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죠?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고 이 종목은 뉴스도 없는데 주가가 올라서 내가 그 자리에서 상승 추세에 탑승한 거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토르 기법을 이용하는 모든 방법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들 자신들의 입장에서 끝났다고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자, 종가 베팅을 하는 이유, 장중 동시호가 시간에만 매매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거래량, 우리 차트에서 절대 숨길 수 없는 거래량이 확실하게 나오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전장에 오늘도 어제도 마찬가지로 토르 신호가 떴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해당 가격 구간을 지키고 거래량을 내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상승을 꺾어서 하락했다가 종가까지 상승하면서 가격을 맞춰 주어야만 거래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가가 오전장에 급하게 상승하면 수급이 붙겠죠. 그 수급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내려올 때 방어를 하기 위한 수급도 마찬가지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거래량이 안 붙을래야 안 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반짝 올려놓고 주가를 하락시켰다가 상승시킨다면 아무도 웬만해서는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오전장에 진입했던 물려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말이죠. 왜? 추가 매수를 하기에 무서운 시장인 거예요. 무서운 심리가 대변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했는데 주가가 다시 내려가면 나는 2배 이상의 손실을 보겠네? 그런데 주가가 바닥을 찍었을 때에도 매수를 못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했는데 주가가 더 내려가면 어떡해? 그런데 이 가격에서는 왜 못하죠? 바닥에서 살 걸. 올라왔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좀만 더 올라오면 내 평균 단가야. 그러면 여기서 물타기 해봤자 내 평균 단가 얼마 안 내려가겠네. 그럼 여기서 주가 만약에 내려가면 어떡해? 여러분들의 입장이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전장에 진입을 했었을 땐 2시간 이내만 보라고 말씀드리죠. 9월달 시장은 2시간 이내에 끝내야 한다, 매매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단기 매매의 경우. 중장기로 이미 진입하신 상황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면 윗꼬리가 달리던 거래량이 줄어들던 지속적으로 관찰하실 수 있겠지만 단기성으로 진입하시는 오전장에 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2시간 이내에 해당 종목을 매도하신다라는 관점으로 진입하셔야 하고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물리게 되면 확실하게 손절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그 손절 원칙에 맞춰서 손절하시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시장에서 테마가 너무나 들끓고 지금 3-4개가 아니죠. 6개, 7개의 테마가 서로 순환매를 돌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몇 날 며칠을 고생하시고 주가가 다시 올라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안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단기적으로 매매에 들어가시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확실하게 손절선을 정해 놓으시고 꼭 손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설명 다시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제약은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여러분들께 뜻깊은 이슈를 하나 드렸던 종목인데 9월 6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었고 12일 날 종목 리뷰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대화제약이 기술 수출한 중국 파트너 기업인 RMX 바이오파마의 모회사인 하이흐 바이오파마가
세계 최초 경구용 항암제인 리포락셀의 중국 신약 품목 허가 승인을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장의 규모는 5조 정도 된다. 그러면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닙니다. 왜? 비만 치료 시장이 얼마였습니까? 7조 규모였었죠. 그에 비하면 5조는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지만 대화제약은 그 이외에도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어제 단기과열 단일가 매매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죠. 단기과열이 풀리는 목요일 수급이 붙으며 전고점까지 바라보는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과열이 풀리는 것을 기대하는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은 단기과열이 풀리는 수요일이나 아니면 목요일날 시가에 진입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이외에 이미 주가가 상승하게 된 배경이 뭐였습니까? 토르기법의 포착이었었죠. 그런데 토르기법이 포착되기 이미 과거 시점부터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렸는데 단기간에 너무나 큰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 단기과열에 들어갔었고 여기에서 캔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어요. 단기과열이 걸렸음에도 왜 양봉이 나왔고 왜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줄었을까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격만 지켜준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가가 재차 상승할 겁니다. 단기과열이 풀리면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단기과열이 풀리면서 20%까지 상승을 했다가 14% 정도까지 내려왔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4%를 더 올리면서 18% 정도 상승한 상태로 목요일날 시장을 마감을 했는데 목요일날 주목해서 봤었던 건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전고점을 넘어가는 자리가 과연 언제 나올 것이냐. 근데 오늘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전고점의 가격을 재차 이탈하고 거기가 1차 지지선. 1차 지지선을 이탈하고 어제 종가를 이탈한다면 그게 바로 2차 지지선입니다. 그 가격에서는 손절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리가 되셨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오점은 무엇이냐? 거래량이 반밖에 붙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시장은 역시나 제약 관련주가 힘을 쓸 수 없었던 상황에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수급의 물량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진입했던 가격이 토르기법의 자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단일가의 가격과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토르기법의 자리 혹은 목요일, 수요일의 자리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지켜보느냐. 이미 15% 이상의 수익 구간에 있으시기 때문에 분할 매도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15% 정도에서 분할 매도를 하시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5% 빠진다고 해도 우리는 10%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미리 해놓으시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상승하더라도 욕심 안 내고 적당히 수익을 내시는 방법을 택하신다면 대화제약 아직까지도 다음 주에도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8월 28일 날 토르시노가 포착이 돼서 29일 날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기업이에요. 주가가 내가 포착한 토르시노의 종가 가격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 그때 진입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업이고 원격 진료와 시스템 통합인 SI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원격 진료 서비스인 사이버 MD케어가 미국 서비스를 개시했어요. 8월 달에. 거기에 미국에서 AI 원격 진료 신사업을 부각하면서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보내고 있다. 그 말이 곧 뭡니까?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니 해당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왔다는 거죠. 거기에 데이터 분석 AI를 적용하고 있고 시스템 자동화 솔루션을 완성해서 필요 인원을 타 업체 대비 33%까지 감소할 수 있다. 우리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로봇과 AI 관련 자동화 시스템 설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것을 부각시켜서 매출액으로 이어갈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핵심이 되는 인건비 절약이야말로 우리 미래 시장의 먹거리가 되겠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가 반대로 안 좋게 봐야 되는 건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업자 수가 늘어나겠죠. 이 실업자를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형님과 누님과 저같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실업자를 늘리지 않기 위한 정부의 노력보다 해당 기업들의 상승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더 달콤하실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실업자 수는 확실히 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토마토 시스템은 총 2번 토르 기법을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 오늘 1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거래량도 꽤 많이 붙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가격 구간에 매물이 많네. 그리고 하나 더 돌파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돌파해야 하는 자리를 돌파해 줬으면 투매가 나오지 않았었을 가능성도 높았는데 올라가지 못했어요. 100원 차이로. 100원 차이로 올라가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 말이 즉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한번 쉬어갈 가능성도 있고 해당 가격 구간에서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횡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단기적인 매매로 보기보다는 한 주 이상 더 보는 스윙 관점으로 종목을 봐야 한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진입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방금 설명드렸죠. 이 윗꼬리가 의미하는 건 투매다. 그런데 이것으로 투매가 끝난 것이냐라는 판단은 아직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신규 진입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바로 디지캡인데 디지캡은 보안과 한동훈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9월 6일 날 토르기법으로 포착을 했고 11일 날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왜 설명을 드렸는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콘텐츠 보안 및 방송 서비스 솔루션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전략하겠다라는 발표를 함에 있어서 예산을 1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 그게 바로 K보안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었던 이슈였었죠. 그런데 그 K보안 관련주의 이슈를 몸에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한번 눌렀단 말입니다. 박스권을 만들어서 그 박스권에서 횡보를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날이 아직도 자리가 너무 좋아요. 음봉이 나왔는데도 자리가 좋대요. 여러분들은 토르시노보다 낮은 가격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세일 구간. 그죠? 그래서 제가 늦었지만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이 바로 디지캡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 박스 구간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르는구나. 보안 관련주의 이슈가 처음 나온 거니까 누를 수 있겠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관심받고 있었던 게 로봇과 반도체와 의료 AI와 여러 가지가 엮여 있으니까 지금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주가를 올리기 쉽지 않겠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니까 한번 주가를 튀어 올릴 가능성이 단기간에 나오긴 나오겠다. 언제? 테마주들이 줄어들고 테마주들의 수급이 조금 빠져나올 때.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냐? 이게 끝이 아니겠죠. 전고점을 돌파했으니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거기에 거래량도 기준봉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그 말이 곧 뭡니까? 여기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는 거고 갭이 뜬다면 땡큐. 뭡니까? 분할 매도 자리. 하지만 갭이 뜨지 않고 얌전하게 상승한다면 뭐다? 매도하기는 좀 아까운데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애매한 자리.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너무나 좋은 고지에서 점령했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을 해도 수익 구간이다. 그죠? 그 상황을 만들어내면
그때부터는 매매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적당하게 만들어내는 게 결국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로우 리스크는 맞습니다. 하지만 로우 리턴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는 매도할 때는 분할로 수익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마다 매도를 하죠. 하지만 손절은 정해져 있는 원칙대로 그 가격이 오면 한 번에 다 팔아버립니다. 분할 손절하지 않죠. 그래서 수익을 만들기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건데요. 수식을 먼저 드릴지 아니면 검색기를 먼저 드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제가 먼저 준비한 선물은요, 바로 스식입니다. 빛기둥과 빛나는 5가지 지지 저항선 만드는 방법 아시고 싶으실 텐데요. 바로 이 수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수식을 차트에 대입시키면 5가지 지지 저항선 만드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3가지 지지 저항선 먼저 설명해 주셨죠. 일단 핑크색 지지선, 파란색 저항선, 그리고 지지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검은색까지 이 3가지 먼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식 받고 싶으시다면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 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들 알려드렸는데요. 이 종목들 빛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상승률 탑5 살펴보고요. 이어서 로켓 배송 종목 힌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솔 최고가 기준 42.4% 상승률 보여주며 5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SY 최고가 기준 50.32% 달성하면서 4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 8월 22일 언급해 주신 VT 52.2% 상승률 보여주며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파스넷 최고가 기준 53.34% 상승률 보이면서 2위에 올랐고요. 1위는 유바이오로직스로 최고가 기준 상승률 57.81% 달성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로켓 배송 종목 힌트입니다. 통신, 교통 장비 관련주로 한국도로교통공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같은 공공기관이 주요 고객사로 꾸준한 매출과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5G 투자 확대감이 더해지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무엇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최근에 제주도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저도 다녀오지는 못했는데 네. 이 로켓 배송 종목을 보니까 제주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요? 이 종목이 제주를 기반으로 한 회사잖아요. 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제주도 생각이 좀 났습니다. 네. 아마 가을 제주 너무나 예쁠 것 같은데 네. 이런 제주가 생각나는 이 종목 얼른 한번 짚어주시죠. 제주도의 풍경보다 제주도 감귤을 더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자, 첫 번째 종목은 SAT입니다. SAT는 통신과 교통장비 관련주로 유명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원희룡 테마주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시장의 그림이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기업 총수들을 이끌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자, SAT는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같은 공공기관이 주요 고객사라는 게 의미하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 말은
매출액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기에는 쉽지 않은 기업인 뭡니까? 자국 기업이다라는 설명인 거고 거기에 뭘 또 봐야 됩니까? 한국과 미국에서 6G 협력을 했다? 5G가 왜 여러분들께 크게 다가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보자면 5G는 벽을 투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투과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4G를 많이들 사용했었던 건데 그것들을 어떻게 꼬불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6G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 미국에서 5G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5G 관련주가 어제도 주가에 큰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그것과 함께 기대감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종속회사 제주산업, 서귀포산업, 나노테크는 모두 다 제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신 관련주도 보고 넘어가야겠죠. 라이콤, KMW, 와이어블, 센서뷰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통신 쪽에서는 미국의 5G 투자로 인한 인프라 그리고 원희룡 테마로 인한 우크라이나 재건 때에 어떤 식으로 접근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는 기업이 바로 SAT라는 거고 자 관련주 라이콤 먼저 보겠습니다. 라이콤은 최근에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종목이죠. 그런데 주가를 이미 한번 상승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바라볼 때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1차적인 박스의 돌파, 2차 상승, 3차 저항선인데 해당 상승이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2차 상승까지도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 말은 즉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이 세일 구간일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거래량이 꽤 많이 붙고 있고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에 매물대를 소화한다면 한 번에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 구간에서 한 번 더 누르고 재차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메가토르 토르기법의 지지저항선인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왜 오늘 토르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의 지지저항선을 설명을 안 드렸냐면 이런 자리를 먼저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가토르 기법의 지지저항선은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을 좀 더 충실하고 라이콤 같은 경우는 주가를 올렸을 때 한 번에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우니 한 번 더 쉬어갈 자리를 만드는 게 좋은데 그 쉬어가는 자리의 박스권의 하단이 바로 메가토르 기법의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본 거고요. 자, 두 번째 KMW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이 종목을 볼 이유조차 의미조차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적정 주가조차 판단해보지 않았지만 현재 지금 가격을 너무나 많이 무섭게 누르고만 있다는 겁니다. 누르고만. 그러면 이렇게 눌렀을 때 갑작스럽게 반짝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살짝 올렸다가 이럴 가능성이 높을까요? 뭔가 희마리가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KMW는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현재 가격 구간을 가격 지지선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 보시는 게 낫다라는 설명을 드려본 거고요. 자, 와이어블은 어떻습니까? KMW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윗꼬리를 만들었을 때 이 윗꼬리가 라이콤 설명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죠.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이 매물대에 물량이 많아서 그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주가가 눌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핑크색 지지선은 유효합니까? 유효하죠. 단 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단기적으로 파란색 저항선까지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판단을 통해서 진입하신다라면 와이어블은 투자할 가치 아직까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SAT는 왜 들고 나왔겠습니까? 주가가 상단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바닥을 디디고 박스권에서 아직 탈출조차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핑크색 지지선 아직 한 단계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한 단계 더 올라와 주고 난 다음에 그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주가가 퐁당 빠져야만 진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이 가격대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입했었던 가격에서 SAT는 아직 손절하기에 이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포착이 됐죠. 그러면 확실하게 이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1차적으로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탈한 이후에 재차 양봉이 나오면서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를 올려놓는다면 손절할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손절해야 된다면 파란색 저항선 아래로 주가를 빼고 그 다음 날도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를 올려놓지 못한다면 이날이 바로 손절해야 되는 날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파란색 저항선 아래로 꼬리만 달았지 종가조차 이탈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상황에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드디어 돌파를 한 그 자리예요. 드디어. 그죠? 돌파를 했으면 매물대가 있다라는 걸 알 겁니다. 근데 거래량 얼마 안 붙었죠? 그러면 여기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주가를 올려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매물대가 언제 어떻게 쏟아져 나올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매물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주가를 미리 방어하기 이전에 삽시간에 종목의 주가를 올려버린다면 매물대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아, 나 이거 손절하려고 그랬는데 수익 구간이 왔어. 심지어 주가를 이렇게 올린다고 조금만 더 보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다시 본전을 이탈할 겁니다. 그 말은 즉 손절을 못한단 말이죠. 익절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투자자들의 물량이 언제 쏟아지느냐? 바로 토르기법이 포착됐었던 가격을 이탈하는 이 정도 가격 구간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면 주가가 폭락할 거라는 말입니다. 왜? 기다렸는데 멍청하게 내가 이거를 손절을 못했어 라고 술 먹으면서 신세한탄하다가 안 돼! 이거 내가 팔아내야만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그 다음날 손절할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물량이 나오게끔 세력들은 무엇을 합니까?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심리를.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사람들이 매도하지 못하게끔 주가를 큰 폭으로 부양시킨 다음에 뉴스까지 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노력처럼 보여주지만 갑자기 주가를 내린다라면 이거 뭐라고 생각하냐요, 여러분? 조정받네. 이쁜 조정이야. 좋아. 조정 받을 수 있지. 행복. 그렇지. 하다가 이제는 상승할 때가 됐는데 이거 지지선 닫고 상승하려고 그러는구나. 지지선 닿았는데 그 다음날 개파하라. 이러면서 우악!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세력들이 심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손절선에 다다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피를 말리는 방법인데 그 방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정해놓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 원칙에 입각하기만 한다면 지금 이 자리도 아직까지도 너무나 좋은 자리, 그리고 대화제약과 마찬가지로 아직 진입 못하신 분들께는 이 자리가 뭡니까? 박앤세일 자리겠죠. 세일 자리겠지만 제가 판단 분석하는 건 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2,825원을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수익을 보실 때에 제가 3% 구간이니까 매도하세요 그러면 몇 퍼센트 수익입니까? 못해도 8% 이상의 수익을 선점하시고 가실 수가 있는 종목이 SAT라는 겁니다. 자, 그럼 SAT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선물 받아보실 시간입니다. 바로 유정 앵커님 만나보시죠.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된 종목들 직접 확인하셔야겠죠. 바로 이 검색기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실시간 눈으로 HTS나 M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조건 검색 시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너무나 인기가 많아져 버리기 전에 얼른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수식과 검색기도 받아가시고 우리 전문가님만의 노하우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른 들어오시고요.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남은 종목 리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얼른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마지막 종목인데요. 핌스입니다. 핌스.
최근에 제가 OLED 관련돼서는 좋은 얘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왜? OLED의 테마로 수급이 쏠리기 위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인데 핌스는 OLED 디스플레이 증착 공정용 메탈 마스크를 설계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결 매출액이 32.3% 그리고 영업이익이 837.9% 정도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더라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고 거기에 최근에 너무나 좋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무상증자 물량이 추가로 상장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라는 건 세일 구간이다. 거기에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관련주는 워닝 머티리얼즈, 이녹스 첨단 소재, 신화 인터텍 등이 있는데 자, 워닝 머티리얼즈 한번 먼저 보죠. 주가가 아직까지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워닝 머티리얼즈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박스권에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박스권의 하단에 닿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서 만약에 다시 한번 박스권에 닿는다면 박스권의 하단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하단까지의 이격으로 봤을 때 10% 정도 매수가를 높여서 진입하셔야 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녹스 첨단 소재는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박스권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만 이 가격 구간에서 정체되어 있죠. 윗꼬리만 달아놓고 올리지 못했으니까 그 상황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리는 뭡니까? 핑크색 지지선의 자리는 뭡니까? 한 단계 올라와 준 자리죠. 그런데 제가 그런 설명 드렸습니다. 황금색 뭡니까? 토르기법이 포착됐었던 지지와 저항선에 한 번 더 닿는 자리가 온다면 지지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는 지금도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이동평균선에 다 있으면서 제 기법의 선이 어느 정도의 정배열의 자리를 구축하고 있는지 정도는 판단하시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지금 캔들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120 그리고 60 20 이동평균선까지는 역배열의 추세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20 이동평균선만 정배열로 돌아서 준다면 5, 10, 20 이동평균선 3개를 통해서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 것이고 여기에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순간 세력의 힘이 강해지는 추세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미리 선점하자라고 이녹스 첨단 소재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 세 번째 신화 인터텍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저항만 만들어 놓은 아주 나쁜 친구예요. 주가가 바닥으로 내려왔는데 바닥으로 내려온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핑크색 지지선보다도 아래에 있죠. 보통 엔벨로프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바닷물에 빠지면 오히려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주가가 빠져서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은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화 인터텍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핌스는 왜 가지고 나왔느냐? 무상증자 권리락을 통해서 주가의 급락까지 불러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지고 나왔느냐? 자, 첫 번째로는 뭡니까? 주가가 하락하다가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상승 돌파를 하려다가 윗꼬리가 만들어지면서 음봉이 나왔던 이 가격이 뭡니까? 저항이 되겠죠. 그런데 저항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지금 진입해야 하는 자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날이 언제입니까?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그 바로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 5,800원입니다. 5,800원 아래로 아래 꼴리가 한 번은 더 달릴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5,800원 아래로 내려와 준다면 그때 마지막 열차에 탑승하실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유정인 커님을 통해서 제 자료집 설명 한번 받으시면서 오늘 이번 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선물이 준비돼 있습니다. 바로 주식 고수 최인성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축적된
자료집인데요. 이 자료집 제가 슬쩍 봤는데 주식의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다 담겨 있는 아주 유용한 매뉴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집 받으시려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자료집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정리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장 막판 10분 동안 진행되는 종가 베팅, 성공률 높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SAT, 통신, 교통 장비 관련주로 미국에서 5G 투자 확대감까지 더해지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핌스, OLED 소재 부품 관련주로 올해 연결 매출액 32.3%, 영업이익 837.9%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핵심 살펴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면서 다음 주 종목 전략, 가격 대응 방법까지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